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해외 원조 강좌를 맡은 류상윤입니다. 한국경제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이 받은 ODA가 아니라 한국이 준 ODA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1980년대까지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OECD의 원조 공여국 클럽인 DAC에 가입한 것은 2009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원조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이 많은 원조를 받고 있던 1960년대에 이미 원조 공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준 ODA는 기술 원조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1962년부터 콜롬보 플랜을 통해 한국 기술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콜롬보 플랜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로서 회원국 상호 간의 쌍무적 협력 방식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한국 기술자를 해외로 파견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정부 재정을 원조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기술 원조를 정부 계획과 한미 공동 계획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정부 계획은 한국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고 한미 공동 계획은 훈련생의 왕복 여비, 체제비, 한국 내 여비를 미국 AID에서 부담하고 기타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재원별 훈련생 초청 실적입니다. 1963년 8명으로 시작해 1970년대 전반에는 매년 약 200명을 초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63년과 1964년에 모두 27명을 초청한 것은 모두 미국 AID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예산으로 초청한 것은 1965년 6명이 시작이었습니다. 1967년에는 UN 자금에 의한 위탁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까지 실적을 보면 한미 공동 계획은 557명, 정부 계획은 50명, UN 계획과 기타가 20명으로 한미 공동 계획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970년 과학기술 영감에서 1970년까지 초청한 훈련생들의 출신 지역을 알 수 있는데 총 627명 중 아시아가 577명, 아프리카가 43명, 중남미가 7명으로 아시아가 90% 이상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 정부 예산을 이용한 초청이 늘어나 1980년에는 155명, 1990년에는 531명이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실현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 한국이 기여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그 대신 AID의 자금 지원을 통한 초청은 1970년대 들어 감소하여 1984년에 종료되었습니다. 1980년대 전반에는 일시적으로 기타 재원 초청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 1983년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동방 중시 정책에 따라 자국 기술자와 중소기업 경영자 100여 명을 한국에 보내 현장 교육과 실무 연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비용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개발연구원은 1982년부터 개발도상국 정부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 우리의 개발 경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국제개발 연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1983년에는 50여 명을 초청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직접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되었습니다. 1990년 과학기술영감에서 1963년부터 1990년까지 초청한 훈련생 3,787명의 분야와 지역 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분야를 보면 농림수산 분야가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과학과 행정 분야로 29%였습니다. 관공업 분야는 18%, 보건사회 분야는 7%였습니다. 다음으로 훈련생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아시아 43%, 아프리카 19%,
중남미 19%, 중동 16%, 기타 4%였습니다. 1970년까지 훈련생의 90% 이상이 아시아에 몰려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역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67년에는 전문가 파견 형태의 기술 원조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에티오피아에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1명을 파견했고, 다음 해인 1968년에는 칠레에 농림수산 분야 전문가 1명을 파견하였습니다. 1969년 말에는 당시 과학기술처 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7명의 기술조사단이 니제르 공화국에 파견되어 농업 분야의 지하수 개발, 공업 분야의 도자기 합착 투자, 광업 분야의 철강 및 귀금속 개발 등의 가능성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니제르 공화국과의 협력은 북한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에 대항해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거점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전문가 파견은 1979년까지는 10명 이하에 머물다가 1980년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매년 50명 내외의 전문가가 파견되었습니다. 그 전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이지만 같은 시기 훈련생 초청이 매년 500명 정도였던 것에 비해서는 적었습니다. 1991년 과학기술 영감에서 1990년까지의 소요 금액 단순 합계를 비교해 보더라도 초청은 121억 원, 파견은 20억 원이었습니다. 1990년 과학기술 영감에서는 1967년부터 1990년까지 파견한 전문가 448명의 분야와 파견 지역 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분야를 보면 농림수산 분야가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과학과 행정 분야로 26%였습니다. 광공업 분야는 24%, 보건사회 분야는 2%였습니다. 농림수산, 광공업, 과학 및 행정, 이 세 분야가 중심인 것은 초청과 유사하나 농림수산 분야의 비율이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전문가 파견 지역을 보면 아시아 50%, 중남미 24%, 아프리카 19%, 중동 4%, 기타 3%였습니다. 초청 훈련생의 출신 지역과 비교해보면 중동의 비율이 매우 낮았던 것이 눈에 띕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훈련생은 꽤 있었지만 이 지역으로 파견 가는 전문가는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의 비율은 파견이 초청보다 좀 더 높았습니다. 파견과 초청에 1977년에는 9억 원을 들여 개발도상국에 한국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1972년부터 1981년까지 10년 동안 훈련생 초청과 전문가 파견을 합해 17억 원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지출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성장했고 국제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커진 것이었습니다. 또 1984년에는 지금의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건설부에서 무상 건설기술 용역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981년 개정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진흥기금을 설치하여 해외 건설 시장 개척을 위해 외국에 무상으로 기술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 신문기사에 따르면 1985년 2월 현재 인도네시아 페말리강 홍수조절 사업 타당성 조사 등 3개국에 대한 4개 사업이 실시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1987년에는 한국 ODA 역사에서 중요한 걸음이 내딛어졌습니다. 이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가 창설되었습니다. EDCF는 당시 재무부, 현재 기획재정부의 책임하에 개발도상국의 유상원조, 즉 양어석 차관을 제공하는 기금이며 실제 자금 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위탁받아 해오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19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당시 외무부, 현재 외교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설립되었습니다. 코이카는 그 전에 외무부, 과기처, 노동부, 건설부,
최신부, 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분산 실시하고 있던 무상원조, 즉 증여를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전후하여 EDCF와 코이카라는 한국 ODA의 주요 실시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 둘 외에도 중앙정부의 일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ODA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ODA는 EDCF와 코이카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EDCF와 코이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은 한국이 준 ODA 원조 금액을 알 수 있는 가장 이른 해이기도 합니다. OECD 통계 중 다자협력기구에 대한 출연문까지 포함된 DAC1 계열을 보면 한국 정부는 1987년에 2,400만 달러의 ODA를 제공했습니다. 2020년 달러 가격 기준으로는 4,90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1990년에는 8,700만 달러로 늘었지만 2020년에 제공한 23억 달러와 비교하면 정말 소액이었습니다. GNI 대비로는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모두 0.02%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 GNI 대비 ODA는 0.14%였습니다. ODA 실시체계가 정비되기 전인 1987년부터 1990년까지 4개년을 합계해 그 특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0년 달러 가격 기준 합계 2억 5천만 달러 중 한국 정부가 수혜국에 직접 제공한 양자간 원조는 14%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인 86%는 다자협력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금이었습니다. 출자금과 출연금은 모두 각국 정부가 다자협력기구에 납입하는 금액인데 출자금은 탈퇴 시 돌려받을 수 있는 형태라는 점이 출연금과 다릅니다. 4년간의 출자 출연금 2억 1천만 달러 중 절반 이상인 54%가 세계은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8%는 아시아개발은행, 10%는 유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양자간 원조 3,200만 달러 중 35%는 기술 원조였습니다. 1987년과 1988년에는 이 비율이 80%였는데 1989년 45%, 1990년 18%로 낮아져 평균이 35%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자협력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금이 비율이 높았고 양자간 원조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기술 원조였기 때문에 실제로 물적인 원조는 한국이 제공한 ODA에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OECD 통계의 DAC2A 계열에서 양자간 원조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와 양어성 차관의 비율입니다. 1990년까지의 합계 중 51%가 증여, 49%가 양어성 차관이었습니다. 1987년과 1988년에는 100%가 증여였지만 이 비율은 1989년에는 65%, 1990년에는 27%로 낮아졌습니다. EDCF의 양어성 차관이 제공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뀐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혜국 분포를 보겠습니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 대륙 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6%의 아시아 대륙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나이지리아가 50%로 가장 많았는데 아프리카 대륙 52%가 거의 나이지리아였던 셈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EDCF의 첫 양어성 차관이 나이지리아에 제공됐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ODA 금액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하나가 구성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초기 ODA를 1980년대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EDCF와 코이카의 설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1990년대 한국의 ODA 통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